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기출 자연시입니다. A, B는 인문이었고 자연은 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두 9문항입니다. 그런데 처음 절반 정도는 그냥 문제가 평이하고 쉬운데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웠습니다. 가천대 관심 있는 학생들 많지요. 뒤로 넘어가서 좀 어려운 문제는 자세하게 친절하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인 문제 7 삼각함수의 이건 뭐 뻔히 여러분 아시죠? 학교 내신에서도 단글로 출제되고 수능에서도 기본적인 계산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의 합이 1입니다. 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곱을 시켜버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해서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내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되죠. 그것은 나를 제곱시키면 되네. 주어진 이 식을 제곱시키면 좌변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내가 4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옳지? 그러면 됐어요. 따라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요? 예, 마이너스 4분의 3임을 확인했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값을 K라고 하고 K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예, 이 같은 데는 약간의 풀이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답만 덜렁 내지 말고 이렇게 가지런히 줄만 맞아서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 계산했더니 1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해서 4분의 7입니다. 그런데 절대값이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저 K의 값은 2분의 루트 7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간편하죠. 뭐 많이 다뤘던 형식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은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라고 하는 거네. 자, 한번 차분히 읽어보면서 차례대로 완성을 해볼까요? 함수 fx가 실수전체수 연속이고, 연속이라고 하면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네요.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fx에다가 나를 곱했더니 이와 같고 fx는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가 아니라면 나눠줄 수 있고 fx가 다항식분의 다항식 분수식의 형태꼴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한값이 함수가 같기 때문에 연속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2의 값이 1이다. f-1의 값을 구하는 다음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읽은 거 그대로네요. 내가 0이 아닐 때, 즉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 예, x-2는 서로 약분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fx는 연속이었기 때문에 2에서도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2에서 극한값이 2에서 함수값과 같은데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1이라고 했네요. 그래. 그러면 fx의 이 극한값이 1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뭔가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데 뭔가 알아냈죠? 예, 보세요. 나 2를 대입해주면 분모가 3이 됩니다. 따라서 1번 빈칸은요. 저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분모는 2가 되어 x 2를 넣어서 3이 되었고요. 3분의 그리고 분자에다 2를 넣었더니 8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내가 바로 극한값은 1입니다. 따라서 3 곱해주고 다듬어 정리했더니 0 되는 걸 물었네. 2a 플러스 b에다가 3 넘어갔더니 플러스 5 이퀄 제로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빈칸에는 2a 플러스 b 플러스 5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또 fx는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fx의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을 봤더니 분모가 제로예요. 분자 또한 제로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은 연속이므로 함수값하고 역시 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분자 또한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까지 제로입니다. 예, 이쁘게 다듬어도 되고 그냥 그대로 놔도 관계없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나를 연립해서 풀면 되죠. 예,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서 연립해서 풀면 A와 B 값이 구해질 텐데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해도 되겠죠. 따라서 A, B를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빈칸 또 채워졌습니다. 풀이 과정 완성은요. 그냥 이렇게 빈칸 채우면 됩니다. 혹시 옆에 약간의 어떤 서술 과정 쓰시오라고 하면은 서술 과정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1번 뭐 2번 뭐 저처럼 이렇게 그냥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f-1의 값은 자, 중요한 것은 연속 함수일 때의 함수 값은 극한 값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 연속의 정의가 뜻이 그거잖아요.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fx, x 플러스 1분의 ab 값 이거죠. 따라서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인수분해시켜서 유리화시켜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유리화라 그런다. 약분시켜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나를 약분하고 다듬어 정리해주면 한 과정을 더 써볼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당연히 0되도록 했기 때문에 0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인수가 있고 약분시켜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왔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 가져다 대입하면 얼마인지 확인되었죠. 예, 1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지 까다롭지 않죠. 그래서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가천대 문제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그냥 수능할 때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편법을 발휘하더라도 편법이란다. 요령을 발휘해서 빠르게 답 내면 되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식을 써나가면서 혹시 이 식에 대해서 혹시 채점자가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러면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문장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세 번째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 x 플러스 1 fx의 한 부정적 분의 gx이다. 항상 이 수학을 할 때 여러분이 빠르게 하는 것만 했죠. 절대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수학은 그냥 주어진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다 써나가면 돼요. 한 부정적 분이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라지 G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이 X 플러스 1 fx라는 뜻이에요. fx는 뭐 다항함수요. 그리고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gx는 이와 같이 된대요. 그러면은 주어진 이 식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어갖고 내가 다항함수, 다항식입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 항등식을 미분해주면은 g 프라임 x 미분해 볼게요. 이 x 플러스 1에다가 fx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1 제곱에다가 f 프라임 x 또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4 x 세제곱 천천히 12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다 봤더니 벌써 여기서 뭐 찾아낸 거 있나요? 예, 그러네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저 마이너스 4를 밖으로 뺐더니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어요. 그래. 자, 그리고 g0는 이거 뭐 할 때 쓰이죠? 만일 gx나 fx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을 때 적분상수를 결정할 때 쓰이죠. 그러면 f1의 값을 구하시오. 예, f1의 값, g1이라든지 아니면 뭐 fx 구하면 되네요. 선생님 알았습니다. 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놈 오케이 따라서 알아낸 것이 x 플러스 1의 제곱 fx라고 하는 것이 4x 플러스 1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뭘 알았습니까? fx가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f 프라임 x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4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냥 이렇게만 쭉 하면 말 쓰지 않더라도 풀이 과정이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선생님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로 적분하면 되겠네. 예, 옆에 보면요. fx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적분하면 되니까는 나는 2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적분상수 c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g0 있네. 예,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 이 항등식에 x의 0을 대입해보면 g0 이퀄 x에 0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f0가 되었고요. 0을 대입 없어졌네요. 자, 내가 얼마? 마이너스 1. 오, 됐어요. 자, g0, f0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c 값이 얼마인지 구해졌죠.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그럼 fx는 완성이 되었죠. 따라서 fx는 자, 풀이 과정 서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요만큼만 써주면 돼요. 됐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1의 값을 1 대입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확인되었죠? 예, 4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네. 그래서 성실하게 학교 교육 잘 받고, 그리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친구라면은 별도의 어떤 학습 없이 공부 없이도 임할 수 있는 것이 이 대학의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차분하게 확인됐습니까? 여러분이 치르게 될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 문제만 올바르게 잘 공부하면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양수 K와 4참수입니다. 4참수 봤더니 미지의 개수 K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네. 3분의 8K 그리고 마이너스 6K 제곱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개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범위와 실수 B의 값을 구하는 과정. 목이 좀 많이 막혔죠? 기침 한번 크게 하고 시작해요. 예, 죄송합니다. 자, 가조건을 봤더니 y equal fx라는 곡선은 y equal a에서 a는 y equal a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4차함수 그래프요. 4차함 개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에 생긴 모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의 모양이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은 이 곡선과 y equal b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B는 값을 구하고 A는 그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볼 게 뭐예요? 도함수 활용의 가장 기초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감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F'X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래요. 자, F'X는 4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8K X제곱 마이너스 12K 제곱 X가 되었고요. 옳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도록 싹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를 싹 해봤더니요. 나는 4 밖으로 빠지고 X 밖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 또 만들어지는 것이 인수분해 이쁘게 해보세요. X 마이너스 플러스 3K 그리고 X 마이너스 좀 시간 좀 걸립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3K와 K는 양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로와 K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입니다. 옳지. 그럼 저 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3K에서 극소값이고 제로에서 극대값이고 K에서 극소값이 되는 이런 식의 꼴이겠죠. 그럼 선생님 알았어요. A 값의 범위와 B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와 같이 되는 경우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와 같이 되면 됩니다. 그럼 B 값은 뭐요?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는 이건가요? 예, B 값 하나 나왔네요. 또 있네요. B 값 또 있네. 예, 이렇게 있네요. 옳지. B 값은 극대값을 구하면 되고 극소값 중에 큰 것을 구하면 되고요. A 값의 범위는 요 사이에 오도록 그리고 이것보다 크게 되도록 하면 되니까는 그래, 결국은 그 값을 구하라는 거네. 옳지. 그럼 하나씩 구해볼까요? 그 값인 F0를 구해보면 3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값인 FK 값을 구해보면 자, FX K를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K 값 구해서 확인해봤더니 나 요놈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K의 4제곱 플러스 3이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그 값인 요 값이요. f-3k의 값도 저 fx에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해서 정리하였더니 마이너스 45k의 4승 플러스 3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옳지 되었죠. 자, 이제 답은요. A 값의 범위는 요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5k의 4승 플러스 3보다는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7k의 4승 플러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예, 이와 같이 해주면 A의 범위는 구해졌고 그 다음에 B 값은 이 두 값을 하면 되니까 밑에 따로 안 써도 되겠죠. B는 요 놈이었거나 또는 이 놈입니다. 오케이, 이와 같이 하면 돼요. 자, 수능하고 차이점이라면은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B 값 구했고 B 값 구했고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세 점 내가 B 값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예, 이렇게 두 개의 B 값이 구해졌습니다. 어떠합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도함수 활용입니다. 그냥 도함수 구해서 미분계수 부호 그리고 함수의 증가함으로 그래프의 개형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평가 요소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문제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할만하죠. 예, 자,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 예,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계점에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B가 벌써 8이라고 나왔네. 1에서 값이 같아야 되겠죠. 1대. 그러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 그래.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아. 이게 무슨 소리지? x-2분의 5에다가 플러스 5를 해버리면 내가 나오죠. 오케이. 따라서 이 식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fx와 fx 플러스 5가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기가 5인 주기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 한 주기 구간인 길이가 5인 구간에서 함수식을 정의를 했네.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한 주기 구간을 넘었었네. 그 값을 구하는 다음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채워볼까요? 함수 fx가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므로 연속이니까는 제로일 때, 1일 때 값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1번과 2번을 채우기 위해서 뭘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연속은 뭐예요? 좌우극한하고 함수값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식을 사용한다면은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되 0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이 fx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저기서 다시 따지면 되네요. 얼마? 8 나오죠.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에 갖고 0보다 클 때는 같기 때문에 f0라고 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8 equal p, p는 8이라고 하는 두 번째 빈칸이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1일 때도 확인하면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의 극한값하고 1일 때 함수가 우극한 값은 같죠. 따라서 f1, 예, 내가 같아져야 됩니다. 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살짝 생략해도 될까요? 예, b 값은 8이라고 구했어요. 1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면요. 얼마인지 나왔죠? 예, 4가 나오고. 그 다음 1 대입해서 b의 값은 8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a 값 또한 얼마인 것이 구해지는가 하면요. 그건 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이건 안 보여도 돼요. 1이라고 해서 구해졌습니다. 자, 1번, 2번 빈칸 채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예, 한 주기 구간이네. 여기 정적분, 그건 저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래프가 뭐 큰 도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 한번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제로까지, 그 다음에 제로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3까지인데, 이때는 이 잠수 그래프로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0에서 1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이 잠수에서 그래프 이렇게 나왔겠네요. 예, 이렇게 되었겠네요. 이건 넣어서 확인됐잖아요. 자, 이걸 구하라는 것이니까는 정적분을 구간에 따라 나눠서 따로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fx dx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ax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8 3차 함수였습니다. 그놈을 적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다시 1차식을 적분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1에서 3까지 2차식을 적분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이 정도 문제 이해했다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생략할게요. 자세히 죄송합니다. 풀어보고 여러분이 입에 쓸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3분의 62가 나옵니다. 옳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세 번째 빈칸 채워졌죠.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fx를 적분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앞서 구한 요놈하고 같습니다. 3 플러스 62에다가 그 다음에 3에서 5까지는 주기가 5인 주기 함수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게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3에서 5까지는 이놈하고 똑같아요. 나를 구해서 계산한 것을 다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앞에서 계산할 때 분명히 구한 값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값을 구해보면 아마 12가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답은 좀 크게 나오네요. 3분의 98이라고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풀이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답만 넣는가? 풀이 과정 완성한다.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걸 왜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연속 임으로라고 하면 돼요. 자극한 함수값과 같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은 주기가 5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 계산하면 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되었습니까? 그다지 크게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았죠. 계산입니다. 아마 인문 강의를 보셨는지요? 미적분의 본질은 계산이라고 제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짧은 시간에 3분 안에 바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을 줄이십시오라고 하는데 논술에서는 자세하게 다 계산해 줄 것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2번 문제입니다. 상가함수의 그래프라고 했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그런데 혹시 이 문제 보다가 선생님이 대학에서 공개한 문제하고 조금 뭐가 다른데? 그래요. 제 그 밴드 파일을 혹시 보셨는지요? 밴드에 들어가서 한번 파일 보세요. 문제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순대 교수님, 죄송합니다. 조금 실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살짝 좀 변형을 했습니다. 자,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된 함수 p sin x 마이너스 q의 절대값 p는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 재료의 값이 f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0일 때하고 2분의 3일 때 값을 물었네. 그리고 yt = t라고 하는 직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더니 등차 수열이 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t의 값이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대. 그 교점의 x좌표를 작은 값부터 큰 순서대로 했더니 등차 수열된 경우가 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등차 수열을 각각 an, bn이라고 하죠. 작은 t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차 수열 an, 큰 놈을 대입했을 때 bn이라고 했습니다. 그 알파와 베타의 합은 11이다. 그리고 A5분의 BF3의 값은 파이분의 2, FB3의 값은 파이분의 2이다. 그럼 도대체 PQ가 뭐냐? 2P-Q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그죠? 이건 여기저기 수능 연계 교재에서도 이미 많이 다뤘을 거예요. 자,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 겁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데 크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좌표축을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프 그려봤더니 어디선가 평행 이동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래프 생긴 모양을 그냥 살짝 그려보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겠죠.
거의 절대값 기호를 붙였으니까는 제로일 때 올라왔다가 예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되었겠죠. 그리고 주기는 당연히 2파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한 과정을 더 가볼게요. 한 과정을 더 그려보면은 역시 똑같은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예 이렇게 갔겠죠. 예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 그래프 잘 그리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보자. y = t라는 수를 써서 x좌표가 크기 순으로 등차 수열인 경우 봤더니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갔더니 2분의 파이. 예. 그 다음에 이것더니 얼마? 주기가 2파이잖아요. 주기만큼 왔잖아요. 2분의 5파이. 예, 이렇게 가네. 얼마일 때요? 제일 큰 값을 넣었을 때니까는 sin x가 1이 되었을 때 p는 양수라고 했잖아. 절대값 p-q입니다. 이렇게 돼. 내가 바로 얼마 큰 거? 베타일 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또 등차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가만 살펴봐도 여기 있네. 파이, 제로, 파이. 요거요. 내가 제로이고, 파이이고, 2파이이고, 3파이고, 이와 같이 되네. 이건 뭐예요? sin x가 제로일 때가 절대값 마이너스 q이고, 내가 알파입니다. 그래. 예. 이와 같이 했다고요? 선생님, 이 그림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미 선생님 확인했네요. P는 양수고 마이너스 Q 이와 같이 와야 되니까는 Q 좀 이렇게 해서 Q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어. 알파 베타 합이 11이래. 그리고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갔기 때문에 4파이가 바로 뭔가 A5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라는 수열의 값을 대입하면 이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FPN의 값은 항상 이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로S가 크게 되도록 만들어졌죠. 자, 차례대로 이제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겠나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예,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P는 0보다 크다고 했고요. 특별한 말이 없었네요. 그래?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옮겼으니까 이제 절대값이 없이 만들 수 있죠. 예, 마이너스 Q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갔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예. 왜?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요놈하고 요놈 값 비교해 보면요. 크게 되도록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값도 굳이 구해보면요. 확인 가능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합이니까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P 마이너스 2Q의 값 11이요. 그 다음에 파이분의 B라고 하는 값이 파이분의 2라고 하는 값이 뭐라고요? 요거요. 4파이분의 요놈의 값 P 마이너스 Q입니다. 옳지 되었어요. 자, PQ에 대한 방정식이고 연립해서 풀면은 P와 Q 값이 바로 구해지겠죠. 따라서 P 값을 구해주면은 5가 나오고요. 그리고 Q의 값을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옳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이 P-Q의 값은 13이라고 구해졌을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 요 두 값 비교해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자, 다 보이지 않더라도 나 계산 좀 생략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채점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처럼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싹 그려가지고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 모르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어떠했습니까? 그저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네요. 예, 그래요. 같은데 논술이라 그래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수능 4점짜리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생략하고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이것도 사실 가슴대 교수님 죄송합니다. 파일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또는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것만 있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아니 x값의 범위에 따라 내가 이놈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이놈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놈만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놈의 fx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식 사이에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x제곱 fx, as의 극한값이 4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수 a에 대하여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옳지. 자, 요놈 하나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도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각 변에 x제곱을 곱해서 식을 다듬으면 2분의 9x 마이너스 2가 되었고 x제곱 fx 그리고 x제곱을 곱했으니까는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3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와 같이 되었죠. 자, a에서 나의 극한값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극한값이 a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이게 수없이 같아지는 경우 확인했더니요. 이 콜이라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x가 3분의 4일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이 2와 같을 때 하고 그리고 a의 값이 3분의 4보다 클 때 하고 a가 3분의 4일 때 하고 나눠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을 때 좌변에 이것을 a라고 하고요. 우변에 이놈을 b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값을 구해보면은 식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a의 값이 4보다 작게 나옵니다. 왜? 넣어보면 되잖아. 이 값도 구해보면 이 범위 안에서 b의 값도 4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4보다 작은 놈인데 극한값이 4가 된다? 그러면 있을 수 없잖아요. 4개 껴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을 때도 값을 구해보면 a는 4보다 크게 나오고 b도 4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을 때는 a도 b도 모두 다 4가 나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a 값은요. 3분의 4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두 식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것의 극한값이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4보다 작고 4보다 커져 버리잖아. 그래서 A값은 이와 같다는 것을 찾았다. 자, 이제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무한대로 갔네요. 그럼 저건 어떡하지? 예. x분의 fx라고 해서 주어진 요 식을요. 다시 x로 나눠서 식을 다시 고쳐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x제곱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2가 되었고 x로 나누면 x분의 fx가 되었고 x로 나눠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식을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쓸게요. x분의 1, 3 마이너스 x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나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하죠. x가 무한대로 하면 나 또한 어떻게 돼요? 예, 나 0으로 가버렸고 나는 9로 수렴했고 나도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x가 무한대로 프리하든 쓸 때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화살표 써도 돼. 내가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옳지. 그러면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고치기를 x로 분모분자 각항을 나눠버렸더니 a-x분의 fx 이 x분의 fx 그리고 플러스 3이 되었고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0으로 갔고 남은 것은 3분의 a로 수렴했고 a가 바로 이놈이었기 때문에 9분의 4로 수렴합니다. 옳지 확인되었나요? 네,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라고 해서 자주 다뤘던 것이죠. 오, 알겠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네. 이런 정도로만 서술하면 예, 그래요. 그리고 뭔가 한 줄 문장이 필요하다면 함수와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하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4번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그 내신 시험 볼 때 2학년 때였나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지수 로그에서. 자, 볼까? 0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하여 분모로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됐더라.
그 다음 512의 x승이 144의 144는 뭐 12의 제곱, 512는 2의 구성. 그 9가 있고 제곱해서 그런 게 있네. 이렇게 되었대. 자, 그럴 때 x가 뭐냐? x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시 연립방정식 풀라는 거예요. y가 뭐냐? y를 구하라는 거예요. 연립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x, y를 구하는 데에서 pq가 구해질겠고요. 그러면 x가 뭔지 알았으니까 대입하면 이 값도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혹시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급하게 내신 공부하는 친구는 굳이 로그로 고쳐서 계산하는데 지수법칙입니다. 로그로 고치지 않습니다. 다음 같이 하자. 나를 K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를 K라고 해보면 512는 2의 구성이기 때문에 2의 9x는 equal K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은 또 144는 12의 제곱이기 때문에 12의 2y승 equal K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식을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K의 9x분의 1승은 2입니다. 마찬가지로 K의 2y분의 지수 성질했다 12가 되어서 옳지 되었네요. 자, 이 지수의 합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 지수끼리 곱했을 때, 그래 곱해보자. K에다가 9x분의 1승 플러스 2y분의 1승이라고 하면은 K의 2분의 1승, 즉 루트 K가 되었고 곱했잖아. 그럼 얼마? 24. 그래서 여기 24라는 것이 나타났네. 그래요. 뭘 구하라 그랬는데? 저 x라는 걸 구하고 y라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K가 이와 같이 되었어. K가 루트 24네. K는 이와 같이 아니 루트 24가 아니라 다시 그랬을 때 K는 제곱 24의 제곱입니다. 옳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해결 다 됐습니까? K는 24의 제곱이니까는 2의 9x승은 24의 제곱이요. 따라서 이제 9x는 밑이 2가 되는 로그로 치면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4의 제곱이고요. 제곱 밖으로 빼고 9로 나눠서 표시했더니 x는 9분의 2 로그 2를 밑으로 한 24 p 값이 구해졌네요. 마찬가지로 12의 2y승이 k 24의 제곱이고 따라서 이 y는 쉽게 잘 알아들었죠? 자, 밑이 12가 되고 24의 제곱 따라서 이 밖으로 뺐더니 y는 로그 12를 밑은 24가 되었어요. 옳지. 따라서 p 값은 9분의 2이고요. q의 값은 1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굳이 안 보여줘도 되겠나요? 여기 있잖아. 9x에다가 요놈을 있는데 2가 밖으로 나왔잖아. 근데 밑과 진수가 반대로 거꾸로 돼 있죠. 옳지. 따라서 9x 로그 24분의 2라고 하면은 여기 2 있는 거 밖으로 빼서 2가 되고요. 그 다음 또 y에다가 로그 24를 밑으로 하는 12라고 하면 요거 가지다 곱하면 내가 1이 되었고요. 따라서 두 번째 저식의 값은 2와 1을 대 3이라 세 번째 마지막에는 저식은요 3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P, Q, 3, OK 되었죠. 일부러 제가 이것을 차분하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 너무나 까다로운 문제를 공부해가지고 그냥 지수 법칙을 생각하지 못하고 로그로 고쳐서 계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K 등식 같은 거 K라고 놓고 X와 Y를 각각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값을 구할 때는 로그의 사실은 밑변환의 공식입니다. 밑과 진수를 바꾸면 서로 역수관계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15번 문제 볼까요? 좌표 평면에 점 A, 2, 제로 이것과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 중심의 원점 단지름이 2가 되는 원이에요. 자, 그 위에 P라는 점이 있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죠.
전 P와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선분 AP를 포함하는 부채꼴 AOP의 넓이는 2분의 3 부채꼴 넓이요. 공식 알고 있죠? 원넓이의 일정 부분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2세타와 탄젠트 3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예. 이 가천대학교 문제의 특징, 뭘 공부하면 되는가? 분명히 저 댓글에 또 글 올라옵니다. 이 문제들 가만 보면은 당의 그 해에 수능 연계 교재에 있습니다. 숫자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공부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2024학년도 이 기출문제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EBS 교재 수능 특강 공부했죠. 수능 완성까지 안 해도 됩니다. 수능 특강만 잘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석삼조입니다. 내신, 수능, 논술. 제가 이 말 몇 번씩 되풀이하잖아. 아마 10번을 해야 그래야 이제 알아도 그래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또 묻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알았습니까? 탄젠트와 코사인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면 각의 사분면에서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고 코사인이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몽땅 다 플러스고 사인만 플러스. 따라서 뭘 알았습니까? 세타는 어디요? 제3, 4분면 또는 제4, 4분면의 각이라는 사실을 나 조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슬쩍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뭔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림 그리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을 그렸습니다. A점이 어디요? 여기요. 2, 제로요. 자, P가 어디 있어야 돼요? 3, 4분면이나 4, 4분면이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OAP 부채꼴, 이 넓이가 2분의 3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쉬운 문제를 제가 차분하게 하죠. 이건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쌤 알았습니다. 반지름은 2가 되었고요. 부채꼴의 넓이에 의하면 2분의 1 R 제곱. 선생님 이게 세타잖아요. 그래,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되네.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돼요. 왜 그렇게 했죠? 3, 4분 또 4, 4분면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R제곱은 4였고요. 내가 2분의 3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됐죠? 나는 4였고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되었죠? 4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요. 4분의 5파이요? 아니, 계산했더니 4분의 3파이요. 4분의 3파이. 옳지, 알았습니다. 내가 4분의 3파이니까 세타는 얼마인 것을 알았습니까? 예, 4분의 5파이. 끝 됐어요. 그러면 사인 2세타 그리고 탄젠 3세타는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는 제가 가정 안 보여도 되겠죠? 사인 2세타는 보세요. 2분의 5파이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탄젠트 3세타는 계산해 보세요.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오케이 확인되었죠. 죄송합니다. 이거 1이에요. 1이에요. 2분의 5파이. 1. 자, 어떻습니까? 오히려 EBS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숫자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각의 4분면을 찾아내고 그리고 부채꼴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떠했습니까? 풀만했죠? 한 번만 더 풀이를 해보세요. 친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만 깨끗하게 풀이하면서 말로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D형 문제는 잠시 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자, D형 함께 보겠습니다. D형 문제는 앞에 한 몇 개는 좀 쉬운데 그 다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킬러에 가까운 문항들이고 EBS 연계 교재로 본다면 레벨 3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자세 바르게 잡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7번. 이거는 뭐 쉬운 거죠.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라고 해서 몇 사분면? 제3, 4분면의 각입니다.
제 3,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예,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작게 되겠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값은 0보다 작게 되고 사인 세타의 값은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 3, 4분면 각의 4분면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할 때에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이 식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가함수의 상호관계의 사인, 코사인 다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바로 됐죠. 탄젠트 세타를 간략하게 t라고 표시를 하고 탄젠트 세타를 양변각형에 곱해서 식을 다듬었더니 t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루트 3 이퀄 제로입니다. 좀 복잡할 때는 인수분해 쉽게 되도록 출제합니다. 나 인수분해 했더니 t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t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나왔네요. 그런데 3,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임을 확인을 했나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3, 4분면이니까 탄젠트 플러스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네. 예, 탄젠트가 플러스 값입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루트 3임을 확인했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상가함수에 따라 가져다 표시하면 루트 3, 예, 이렇게 되는 각이네. 세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함수에 따라 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되죠. 예, 1 루트 3이라고 잡으면 되고 2라고 잡으면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따라 상가함수에 따라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예,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썼네요. A는 이것도 마이너스.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잖아. 에이, 제가 일부러 사실 제가 또 실수했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3이 옳지 확인되었죠. 예, 상가함수 정의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각의 4분면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자, 문제 8번 도함수의 활용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접선이라고 하면 수능에서도 단골로 출제되죠. 자, 읽어봤더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곡선이 이와 같이 fx를 포함시킨 다항함수꼴로 이렇게 주어졌다. 이 육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대.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니까 이거 미분하면 되겠고. 그러면 y fx 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의 y절편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위의 점 2,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6, 2, 6을 이란 점 대입하면 되니까 4 그리고 f2 마이너스 6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f2의 값이 얼마인 것을 확인했나요? 예, f2의 값이 3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저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날 미분했더니 y''은 2x에다가 fx 플러스 x제곱 f'x의 과정 서술입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합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4 f2 플러스 x2 대입했어요. 4 f'2 마이너스 3 이퀄 1입니다. 오케이, 됐네. 따라서 f2의 값을 넣고 계산했더니 f'2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네, f'2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옳지. 이것까지 다 구해졌고요. 그럼 이제 다 됐죠, 그죠? 따라서 뭘 물었어요? 여기에서 접선의 y절편인데 저 점에서 접선이라고 하면은 fx의 접선이요. y 이퀄 f'2 그리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f2입니다. 따라서 y절편이라고 하면 바로 뭐요? x제로 대입했을 때니까는 f2 마이너스 2 곱하기 f'2입니다. 자, 구해진 이 값을 대입하면은 내가 얼마인지 아마 확인되었을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 넘어서면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첫 장이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이 되더라. 그렇다면 저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4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나 이 큰아버지 뻘들은 이런 것을 뭐 개차 수열이니 뭐 이런 방식으로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차례대로 열거, 나열, 대입해서 저 수열의 어떤 성질, 규칙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 값이 이제 관건이네요. 쌤 나 봤더니요. n의 값 차례대로 1, 2, 3을 넣어보면 이 값이 차례대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n의 값에 1, 2, 3, 4를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바로 표시된 저 삼각함수의 값이 n 곱하기 sin 2분의 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값은요. 삼각함수 그래프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 이 값을 차례대로 나열해보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제로 플러스 3 그리고 제로 마이너스 5 제로 플러스 7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규칙 발견했는지요? 짝수 번째는 제로가 되어버렸고요.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번갈아 가면서 홀수로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수열 AN을 나열해보면 됩니다. 자, AN이라는 수열을 나열해보죠.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은 바로 이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니까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이 규칙에 의해서 플러스 제로 하면 0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다시 플러스 3이라고 해서 3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제로라고 해서 어디까지요? 규칙 찾아낼 때까지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삼각함수였잖아. 주기가 얼마인지 알았죠? 예. 이 함수 주기는 지금 4입니다. 그럼 매 네 번째마다 뭔가 규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3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그 다음 플러스 제로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 플러스 7이 되어서 플러스 5가 되었고, 더 해볼까요? 좋아요. 플러스 제로가 되어서 5가 되었고요. 마이너스 9가 되어서, 마이너스 9가 됐나요? 예, 마이너스 4가 되었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제로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요? 손가락, 발가락 다 하면 20개잖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규칙은 여러분이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11이 되어서 7이 돼. 자, 이 정도면 벌써 발견했는지요?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합이잖아. 주기가 4였기 때문에 4개씩 한번 묶어볼까요? 그래요. 이렇게 4개를 한번 묶어볼까? 얼마? 4. 합이 얼마? 4개 합이 4. 야야, 4개씩 묶었더니 합이 4네. 어라 그러네. 그러면 또 이렇게 4개씩 한번 묶어볼까? 합이 4. 그것도 합이 4. 이렇게 4개를 묶어볼까? 잘 보세요. 합이 얼마인가? 합이 4. 그러네. 선생님, 4항씩 나란히 묶으면 합이 4가 나와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묶었더니. 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죠? 42번째까지잖아. 그래서 4개씩 세 번째 항부터 4개씩 열 묶음을 한 다음에 2개를 더 더해주면 되잖아. 끝 됐어요. 따라서 시그마 K 이퀄 1에서 42까지 AK라고 하면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0, 그 다음은 합이 4인 것이 10개 묶음을 해주면 되니까 답은 41입니다. 예,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요. 요 놈을 써주고, 이거 없으면 바로 이것만 가져다 써도 됩니다. 한 2줄, 3줄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 공식 물어보는 것은 잘 출제 안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자주 물어봅니다. 수능에서도 그렇고 논술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지금 문제부터는요. 문제도 길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수능 형식으로 따지면 고난도 4점짜리 문항들입니다. 자, 천천히 차분하게 이제 봅니다. 자, 보세요. 함수 fx는 이와 같은 유리함수 분수식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점근선이요. 이것의 점근선은 분모가 제로가 되는 x 이퀄 b 그리고 x를 무한대로 a, y 이퀄 a가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뭐?
x equal b와 y equal a가 점근선입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의 절대값을 붙였네.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래를 걷어 올리면 돼요. t는 양수입니다.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야. 그거 gt라고 하죠. 그 다음은 또 절대값 fx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tx, 기울기가 마이너스 t가 되는 직선, 원점 지나고 그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예, 수능에서 전형적인 4점짜리 문제죠.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겁니다. 그때 이 교점의 개수인 gt와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를 봤더니 t 이퀄 b에서만 g는 불연속이래요.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대. 꼴을 보니 뭐 같아요? 점근선과 관련이 돼요. 왜? 점근선을 하나 건너뛰면 그래프가 하나는 사라지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h는 양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양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f3 플러스 h3의 값이 3분의 2이다. 그럼 도대체 A가 뭐냐? A를 찾아내서 FA의 값을 구해봐라. 그리고 A, B는 실수이고 혹시 풀이 과정에서 내가 0인 것이 나온다면 0이 아닌 것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즘 최근에 논술 경향이기도 하고 수능 고난도 문제 경향이기도 합니다. 뭐냐고요? 1학년 내용이요. 유리함수 그래프잖아. 1학년 내용과 연관된 문제들이 요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쌤 이거는 점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근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를 봤더니요. GT는 T 이퀄 B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T는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B 값은 0보다 크다. 나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함수 그래프를 지금 그려봐야 되겠는데 다음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고 안 되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자, y좌표축, x좌표축 그렸습니다. 왜? a, b 부호는 플러스임을 알았어요. a의 부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a가 양수, 음수일 때를 나눠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 일단은 b라고 하는 걸 그어볼게요. x 이퀄 b입니다. 나를 점근선을 했습니다. 안 되면 지우고 다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근선 y 이퀄 a가 있는데 그놈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 그랬어요. y 이퀄 a라고 해서 점근선을 이와 같이 그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 다음은 좌표축과 만난 점은 f0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f0가 마이너스 b분의 2입니다. b가 양수니까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이와 같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중에 하나 그려볼까? 예,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절대각을 붙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각을 붙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G라고 하는 것은 B일 때 불연수이니까 B가 요노 내가 마이너스 B가 돼야 된다 알았어요. 그런데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T가 되는 직선을 그려봤더니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한 개 맞는데, B도 맞는데, 그런데 이것도 뭐지? 내 3분의 2라고 했어요. 맞는 그래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도 시간이 걸립니다. 교점의 개수는 지금 이 그림을 봤더니 1입니다. 난 1이에요. 지금 제가 그린 거. 그럼 내가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3분의 1 밑으로 한참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데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 그거 참 한참 헤매네.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또 다른 걸로. 선생님 그림 복잡해졌어요. 다시 또 다르게. 선생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B값은 저와 같이 나왔고 선생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아까 했더니 좀 뭔가 복잡해졌어. 그래서 다르게 또 한번 해보자. 안 맞으면 또 고치면 돼요. 내가 x 이퀄 b 양수로 이와 같이 가 있습니다. 절대값기호를 붙였는데 아까 이렇게 해서 x 이퀄 a라고 했는데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 이렇게 주어지도록 나 이렇게 주어지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기호를 붙여볼게요. 절대값기호를 붙이면 위로 꺾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x 이퀄 y 이퀄 마이너스 a 이렇게. 자, 그럼 절대값기호 그래서 옮겼으니까는 나 이렇게 되겠네. 아니요. 밑으로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예. 그 다음 절대값기호 그래서 올렸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와 같이 쭉 걷더니 내가 B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야 GB 1대 1, 그 다음 밑으로 두 개 불연수인 경우 있습니다. 그 점 하나만 맞아요. 그 다음에 HT를 봤더니 원점 지나가는 직선 뭘 가져다 그리더라도 한 개입니다. 따라서 HT는 항상 1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빠 GT는 봤더니 이럴 때는 한 개고 위에서는 두 개, 한 개. 그럼 조건 다 만족했어. 이제 이 조건 아까 그렸다 선생님 또 다르게 또 그렸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쉬운 거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또 고치면 됩니다. 선생님 이와 같이 했더니 H3의 값은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놈하고 F3을 더한 것이 3분의 1이라 해야 되니까는 F3 더한 거예요. 요 값이 얼마인지 알았죠? 마이너스 A분의 2요. 그러면 나는 B고요. 그럼 여기 3 여기 있겠네. 그래. H3, F3은 요거. 그럼 위로 올리면 절대. 그렇지. F3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저렇게 하다 하나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나 둘 더하면 3분의 2가 맞아졌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놓은 상태에서 뭘 확인하였니? 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럼 뭘 확인했지? fx라고 하는 것이요. x 마이너스 b a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b가 아니고 플러스 a 그리고 ax 플러스 2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3의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a 3a 플러스 2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 a 값 구하면 되겠네. a 값을 구하고 계산해 봤더니 a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거 넘기고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a의 값이요 마이너스 10분의 9가 나옵니다. 자, 문제 조건에 다 맞게 되었니? 다 맞게 되었어요.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fx는 이제 밑에다 써볼게요. fx는 이제 fa를 구하라 그랬죠. fa를 구하면은 여기 a 대입했으니까 이 a에다가 a제곱 플러스 2가 되었고 그리고 a의 값이요 마이너스 10분의 9이니까는 숫자 좀 큽니다. 가져다 놓고 계산하였더니 마이너스 180분의 281입니다. 좀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많이 줄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경우로 놓고 그려서 확인을 합니다. 굳이 내가 1사분면에 2사분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 가지 놓고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확인을 한 결과 찾아낸 것이 이거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별도의 방법 없습니다. 일일이 계산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선생님 B가 양수인 것을 알았으니까는 점근설 하나가 X 이퀄 B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Y 이퀄 A라고 표시를 해보고요. fx 그래프가 이와 같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기호를 붙여서 위로 꺾고 올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라색 그래프가 fx의 절대값의 그래프예요. y equal f 절대값 x 그래프요. 자,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도록 확인을 해봤더니 내가 바로 b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a가 b가 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그때만 교점의 개수가 1개, 그 다음 2개, 2개는 불연수인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t, 음수가 되는 직선을 봤더니 교점은 반드시 1개라서 h는 양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맞게 되었네. 자, 그 다음은 H3와 F3의 합이 3분의 2라고 했잖아. H3는 봤더니 그 어떤 경우라도 양수 t라도 1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fx를 표시하였고, 자, 그 다음은 f3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여서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f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구해진 a 값 대입하면 이와 같이 얻어졌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모양에서 아까 처음엔 또 다르게 제가 그렸더랬죠, 그죠? 그때는 뭔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평가원이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숫자만 좀 바꾼 겁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입니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저 4차 함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가장 기본적인 폼을 그린 거예요. 4에서 극소값 제로, 극소값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 이퀄 제로니까 x축과 만난 점이 3개가 있는데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래요. x축과 만난 점이 3개래. 그럼 이렇게 x가 맞는 하나, 둘, 세 개인데 등차 수열의 관계 이게 무슨 소리지? 예. 내가 제로일 4일 때 x를 4일 때 4를 중심으로 양쪽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극대값이 극대값이 2개가 등차의 관계가 같아요. 그럼 나 극대값을 9입니다. 9. 오케이. 그러면 f1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니까 뭘 관찰했습니까? x축과 만난 점은 4를 가운데 접했고 x축에 접했고 양쪽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야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x 이퀄 4에 관하여 좌우로 대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x 이퀄 4에 관하여 대칭이라고 하면 계산할 때 불편합니다. y축으로 옮겨서 다시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내가 fx였다면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서 gx를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저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서 제로 극소값이고요. 그리고 극대값은 9가 되도록 이와 같이 나올 거고요. 나 극대값은 9입니다. 9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내가 등차 수열이니까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요 간격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t일 때 극대이고 플러스 t일 때 극대가 될 거예요. gx라는 함수식은요. 이렇게 푸나? 간단하게. 안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뭘 확인했니? gx는요. 평행 이동했는데 여전히 4차항 개수는 1이고요. 마이너스 t이고 플러스 t일 때 9라고 해서 y 이퀄 t에 접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 플러스 9 오케이. 이와 같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t 넣었을 때 오케이 되죠. 이건 됐잖아. 그런데 t만 정하면 모든 게 끝나네. 그래, 제로일 때 함수값이 0입니다. g 제로의 값을 구해주면 g 제로 값 구하면요
마이너스 D의 4승 플러스 9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D 제곱의 값은 3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옳지 확인되었어요. 풀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까지 그림까지 그려주고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입니다. 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1의 값은 f1은 뭘 구하면 되나? 예, g-3을 구하면 됩니다. g-3을 구했더니 구하고자 하는 값 얼마 나왔나요?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요. 3, 3, 9, 5. 다시 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도 한참 해야 돼요. 예, 쌤이 이와 같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다요? 예, 예.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오케이 되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자, 어떠합니까? 혹시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학의 풀이 보셨나요? 복잡하죠? 이렇게 간단히 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대칭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다. 우린 보통 우함수, 기함수라고 그래서 y축의 대칭 또는 원점의 대칭 것은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fx 플러스 4를 gx라고 하죠. 그러면 gx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gx 완성이 되었고 fx 옳지 확인되었습니까? 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 만만치 않았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푸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을 거예요. 논술은 다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 과정이라도 부분적으로 맞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A는 2분의 3보다 크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증가하면서 연속이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예, 마이너스 x의 함수 값하고 x의 함수의 값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 일명 기함수입니다. 그래. 원점 대칭이요. 저 기자는 홀수 기자고요. 차수가 홀수차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fx는 fx-2 플러스 4a인데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fx라는 함수는 앞에 fx라는 함수에 마이너스가 2만큼 평행 이동하고 4a만큼 올린 것하고 똑같대. 그래?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a만큼 이동하면은 처음 fx 그래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프인데 평행 이동해서 처음하고 똑같대. 평행 이동 처음하고 똑같이 나왔대. 그래. 자, 그럼 y그래프 fx와 x축 그리고 직선 x 1로 둘러싸인 넓이가 3이래. 그리고 1에서 4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45입니다. 그런데 증가함수니까는 당연히 저 45는 넓이하고도 똑같겠죠? 그래요. 자,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다음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 예, 어려워요. 천천히 볼게요. f1의 값을 a로 표현하시오. f1의 값을 a로 표현하래요. 자, 기함수라고 하였고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1번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기함수 원점에 관한 대칭이니까는 저 첫 번째 등식에 x에 0을 대입해 보면은 f0 이퀄 마이너스 f0이기 때문에 f0는 0. 예, 당연히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x에 이제 1을 대입해 볼까요? 선생님 1 대입해서 이게 나타나나요? 아니요. 여기 1 대입해 볼까? f1의 값을 a로 표현하라 그랬는데 1 대입, 처음 식에도 1 대입해 볼게요. 여기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의 값은 마이너스 f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도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1 이퀄 f-1 플러스 알았어요. f-1이 마이너스 f1하고 똑같기 때문에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은 2a라는 것을 알아서 첫 번째 빈칸을 완성하였습니다.
원점 지났고 1일 때 2a라는 점 지났어요. 그 다음은 또 저 곡선 이거는 두 번째 이제 빈칸 채울 겁니다. 두 번째 빈칸 채울 거요. y equal f x 마이너스 2 플러스 4a라고 하는 곡선은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4a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과 일치합니다. 이게 그렇게 했더니 fx하고도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f4를 또 표현하래요. 그래? 그럼 선생님 f0 알았고 f1 알았어요. 그러면은 2도 한번 넣어볼까? f2는요. 요 식에다 2 넣은 거예요. x2를 넣었더니 f0 플러스 4a가 되었고 f0는 0이에요. 내가 4a입니다. 그래. 자, 뭘 구하라 그랬는데 f4요. 그러면 f4 또 넣어볼까? 4. 4를 식에 넣었더니 나는 f2 플러스 4a 옳지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넣었더니 8a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빈칸도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y fx와 y축 및 y 마이너스 2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 x좌표축이고요. 나 y좌표축입니다.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어딜 지났어요? 0, 1대 0, 원점 지났습니다. 1일 때 어디를 지났나요? 2a라는 점 지났습니다. 그래요? 증가하는 함수인가? 예, 증가하는 함수냐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점 대칭인가요? 예, 그래요. 원점 대칭이니까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a를 지나고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그 다음은 또 이라고 나를 그대로 어떻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a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처음 상태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2일 때는 4a가 되고요. 그리고 3일 때는 6a가 되고요. 또 볼까요? 또 이동시키면은 이런 문제 EBS 교재나 수능 킬로 문제 풀 때 많이 해봤죠? 그래요. 4일 때요. 8a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뭘 구하라고 했지? y fx와 y축 그리고 y equal 마이너스 2a로 둘러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 넓이는 나하고 똑같죠. 그래. 그런데 0에서 1까지 둘러싸인 넓이 증가함수고 연소함수니까는 내가 1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1을 빼주면 되네요. 그래. y fx와 y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가 세 번째 있는 식이었잖아. 이 넓이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세 번째 빈칸은요. 풀이가 오른쪽으로 더 갑니다. 세 번째 빈칸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확인하면 돼. 식이 애매하니까 풀이가 좀 완성하시오라고 2a라고 하는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0에서 1까지 해당되는 3만큼을 빼주면 되니까 세 번째 빈칸에는 내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정적분각 넓이가 45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나눴더니요. 뭔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2A, 2A가 6개에다가 그리고 요거 둘 더하면은 2a죠. 그리고 방금 구했던 2a-3이 요거하고 똑같잖아. 오케이 되었어요. 2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나를 더하는 것이 45입니다. 2a가 7개이기 때문에 네 번째 빈칸은요. 14a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2a-3 이 값이 45이면 끝 됐죠. 만만치 않네.
따라서 A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요, A는 3입니다. 이거 풀면 돼요. 예, 다 완성이 되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 공부한 적, 그렇죠. 수능에서 4점짜리, 요즘 킬러 문항은 없습니다만, 과거식으로 따지면은 킬러, 중킬러에 해당됩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혹시 이 대학에서 또다시 연계교재를 참고한다면 뭘 물어볼 것인가? 예. 이와 같은 등식은 원점에 관하여 대칭인 기함수이기 때문에 F0가 제로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외우지 마세요. 0 대입하면 돼요. 외우는 것은 논술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나를 x로 2만큼, y로 4a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똑같은 식의 모양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하나씩 다 채워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기지 말고요. 수능에서도 저 제일 끝부분에 고난도 문제로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함께 겸해서 한 번 더 풀이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하십시오. 그래야 저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연계 교재에 있는 것을 조금 약화시켰습니다.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는 EBS 교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좀 복잡해서 한참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을 쉽게 가볍게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정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더라. 2n-2에서부터 2n까지는 코사인 n 파이 x입니다. 코사인 n 파이, n이 1이면 주기가 2, n이 2이면 주기가 1. 0부터 4보다 작을 때 이 fx-1 이퀄 0, 서로 다른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그죠? 선생님 이건 상가함수네요.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필요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그림 그릴 때 제가 급하게 안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확인하죠. 예. 0하고 2 사이, n이 1일 때는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제로 2 그리고 4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코사인 파이 x이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 x요.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 다음 2에서부터 4는 n에 2를 대입했습니다. 주기가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두 번 나타납니다. 옳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fx-1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fx가 2분의 1 되도록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데 2분의 1 되는 거 쭉 걷더니 제일 작은 것은 여기 있고 제일 큰 것은 여기. 옳지. 그럼 이제 다 됐죠. 자, 이 정도 그림과 이렇게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의 점수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제일 작은 값을 먼저 구해볼까요? 알파라고 해볼게요. 제일 큰 값, 베타라고 해볼게요. 제일 작은 값은 벌써 구해졌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제일 작은 값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n에 1 넣었을 테니까는 파이 알파 이퀄 2분의 1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거 1, 4분면 것을 택하면 되니까는 알파 값은 얼마요? 예, 코사인 값 2분의 1, 3분의 1이요. 예, 3분의 1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값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베타 파이 이퀄 2분의 1이 되는데 4에서 요만큼 물러나면 되죠. 요령을 부려볼까요? 어느 만큼 왔어요? 3분의 1만큼. 근데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4에서 어느 만큼 빼주면 돼요? 예, 6분의 1 빼주면 되죠.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저렇게 그림에 저렇게 표시하면 돼요. 따라서 베타의 값은 4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23입니다. 어떠했습니까? 그냥 별로한 것이 아니라 상가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요건 주기가 2였고 요건 주기가 1이었기 때문에 요 간격은 3분의 1. 그럼 요 간격은 절반인 6분의 1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6분의 1. 예,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이건 좀 쉬워졌나요? 예. 자, 그럼 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마음 비우세요. 편안하게 수열 문제만 나오면은 막 이 주눅이던 친구들이 있죠. 예, 수열이 도대체 뭔가. 예. 수열이 그냥 나열해서 규칙 발견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지만은 식을 이쁘게 다듬고 정리하는 식을 써서 계산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차분히 보겠습니다. 첫 장이 같은 두 수열 AN, BN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bn의 값은 2입니다. 자, 수학을 잘 하는 비법은요. 차례대로 하면 돼요. 첫 장이 같다 해서 이 식이 나왔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A1 플러스 B1인데 A1, B1이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1과 B1은 얼마? 예,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라고 했지? 으라 K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에다가 K배를 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AK 양에서 50이래. 이건 뭐지? 10개 정도니까 저는 10개 그냥 나열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 K1에서 9까지 A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 뭐가 나오는 게 있죠? 그래. 자, 요놈 때문에 또 찾아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AN 여기다 써볼게요. AN의 제곱 마이너스 BN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나 AN 플러스 BN에다가 그리고 AN 마이너스 BN입니다. 근데 내가 2라고 했잖아. 따라서 2배의 AN 마이너스 BN입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AN 플러스 BN이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기 때문에 BN은 2 마이너스 AN이에요. 꼭 갖다 넣어볼게요. 2AN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2 마이너스 AN입니다. 그럼 새로 다듬었더니 나는 4AN 마이너스 4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쓰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AN, BN이 두 개 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을 물었기 때문에 B를 사라지게 내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대단한 걸 하나 발견했네요. 여기 가만 봤더니 요것의 합이잖아. 9까지 넣은 거. 그래. 그럼 이놈부터 해볼까? 어렵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자, 이놈에서 다음과 같이 해보자. 나저 50이라고 하는 값을요,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K에 1 대입했더니 A2 마이너스 2 곱하기 A1이고,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A3 마이너스 3 곱하기 A2. 자, 하나 더 볼까요? 3 대입하면은 3 곱하기 A4 마이너스 4 곱하기 A3. 자, 옆으로 좀 더 나갑니다. 불이 좀 많아요. 자, 제일 마지막에 10 대입해 볼까요? 그래요. 10 곱하기 A11 마이너스 11 곱하기 A10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나를 한번 다시 가만 봤더니 마이너스 2A1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3A2 그럼 마이너스 2A2 A3 그래.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가고 내가 별도로 나오네. 알았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2에다가 A1 플러스 A2 플러스 어디까지 A10까지는 이와 같이 나가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곱하기 플러스 10 곱하기 A11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래요? 근데 쌤 뭘 구하라 그랬어?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11번째 항을 여기 하나 더 넣어줄까? 알았습니다. 플러스 A11을 가져다 넣어주고요. 여기 뭘 하면 되겠어요? 11번째 항이 플러스 10이었는데 마이너스 2 들어가서 12
A11 이와 같이 되는. 옳지. 내가 50인데 구하고자는 이 합을 S로 놓겠습니다. 그럼 50 이퀄 마이너스 2S 그리고 플러스 12A 11 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S를 구해야 돼. A11이 뭔지 찾아내면 되겠네. 그래. 야, 이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요. 선생님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요? 예. 혹시 제가 또 잘못됐으면 이것도 큰일 나버리는데. 그래. 자, 이제 여기서 확인합시다. 나를 K1부터 9까지 대입한 것을 합이 20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산 한참 합니다. 20 이퀄 어디부터? 시그마 N 이퀄 K인데 N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어디부터죠? 두 번째부터. 예. 두 번째부터잖아요. K1 넣어서 K 플러스 1에서 10까지. 4 A N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난 다시 나타내면요. 잘 해야 되는데 계산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첫 번째이 없네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하고요. 첫 번째는 1이었잖아. 첫 번째 넣었더니 0이네요. 그래, 상관없네. 첫 번째 넣으면 0이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했을 때나 첫 번째 항부터 했을 때나 마찬가지임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난 4배의 시그마 n 이퀄 1에서 10까지 an에다가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런데 뭘 11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 s로 놨잖아. 그래, 그럼 너도 11번째 항까지로 하자. 그러면 11번째는 없었던 거네. 그럼 마이너스 4배의 A11 마이너스 40. 오케이, 이젠 다 됐어요. 내가 20이고 내가 50 됐죠. 두식 연립하면은 A11이 구해지고 그리고 S가 구해집니다.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S를 구하면은 아마 23이 나올 거예요. 꼭 이렇게 아니요, 다르게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보자마자 그냥 제일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니라고 해서 봤더니 일단 첫 번째 항이 같다고 했고 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결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첫 번째는 넣어주고 빼줘도 관계없어요. 그거에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찾아내서 저 두 번째 20이라는 등식에서 나와 같은 것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50이라는 등식은 여러 가지 시그마 기호를 써도 되는데 그냥 나이라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나이에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S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쁘게 다듬어서 연립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저도 처음에 이 가천대학교 죄송합니다. 좀 그저 만만하게 했다가 제 밴드에 올려놓은 걸 봤을 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수능의 킬러 문항에 가깝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경 바짝 차리고 문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아주 쉽고 간단한 기본 문제이고 과거 수능에서도 비슷한 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 데는 그만큼 정답률이 낮다는 얘기죠. 쉬운데도. 자, 볼까요? 두 2차 함수 fx, gx가 있다. fx라는 함수는 이거요. gx라는 함수는 위로 볼록한 거 이놈이요. 그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이때 밑이 3이 되는 로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밑이 3이 되는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 3분의 x가 작거나 같다. g 3분의 x 이걸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No, 여기서 틀려버리죠. f와 g는 로그의 진수로 쓰였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 그래, 이거네.
f라는 함수는 0보다 큰 경우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g라는 함수는 그것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되니까는 여기만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는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따라서 봤더니 뭘 확인했습니까? 3분의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습니다. 3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6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모두 몇 개요? 정수는 3개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었네. 아니요. 등호를 못 넣어서 틀릴 수도 있고 엉뚱을 하나로 틀릴 수도 있고 fx의 식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틀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천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저와 함께하는 이 기출문제 영상 잘 공부하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능 최저가 있잖아. 그리고 수능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변형시켜서 내기 때문에 수능 연계 교재 수능 공부 열심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